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가장 바람 피우기 쉬운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주변에서 결혼 생활하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걸 목격하곤 합니다. 드라마, 영화에서 때론 불륜을 어쩔 수 없는 그들만의 로맨스로 미화시키기도 하지만 불륜은 그저 불륜일 뿐이에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생긴 충격과 배신감은 트라우마로 남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운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10명 중 5명이 결혼 후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53.7%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남녀의 바람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정확히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는 법이죠. 그럼 남녀가 언제 바람을 많이 피우는지 여러 논문을 참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많이 바람 피우는 나이. 아일랜드 매체 JOE는 나이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바람 피우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험 연령은 39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객들에게 혼외정사 파트너를 추천하는 불륜 웹사이트인 일리싯 인카운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39살일 때 바람을 피울 확률이 보통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29세, 49세 등 새로운 10년을 앞둔 나이에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9수에 더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29세, 39세, 49세, 59세. 몸조심해야 한다는 9수에 조심할 게 하나 더 생긴 셈이죠. 해당 사이트의 관계자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랄 경우가 많다며 너무 바쁜 연인이 있거나 자신에게 무관심해질 경우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도 9수인 사람들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았어요. 2014년 미국 뉴욕 대학교의 아담 알터 교수와 UCLA 대학교의 할 허시필드 교수가 이끈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9수의 사람들이 기혼자 만남 사이트에 가입할 확률이 다른 나이에 비해서 18%가량 높았고 앞뒤 숫자가 바뀌기 전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고 삶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나라는 고민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불륜이나 바람 말고도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앞자리가 바뀌기 전에 이건 꼭 해야지라는 굳건한 의지가 생긴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혼자 만남 사이트의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사회학 부교수는 나이를 속여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그 뒤 정말 9수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물론 9라는 숫자가 주는 싱숭생숭함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9간이 명관이랍니다. 또한 뜻밖의 야근, 지나친 프라이버시, 거짓말 등은 파트너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전조일 수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수가 최근 200% 늘어나 불륜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한 대변인은 아일랜드 공화국이 우리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곳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웹사이트는 각 카운티 바람둥이들의 통계 숫자를 아직 집계하지 못했지만 북아일랜드 카운티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아마 카운티의 경우 3,021명이 이 웹사이트에 가입했으며 그 가운데 6.44%는 파트너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가장 바람 피우기 쉬운 나이.
심리학자 데이비스 부스 교수는 남녀의 성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바람에 대한 연구를 하던 도중 나이에 따른 남녀의 외도 확률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아내나 연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해봤다는 응답자가 연령별로 비슷했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점점 상승하다가 40대에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50대 이후로는 외도 확률이 감소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솔직히 여자는 20대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때 남자들에게 대시도 가장 많이 받을 텐데 말이죠. 여자들은 왜 40대에 바람을 가장 많이 피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남성은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성욕이 꾸준한 편입니다. 임신에 대한 부담감도 별로 없고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다른 남자와 자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어렵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나 부담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폐경 시기에 다다르고 임신 가능성이 낮은 40대가 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들어요. 또한 결혼한 30대 여성은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에 정신이 없지만 40, 50대가 되면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해서 엄마의 관리가 덜 필요하고요. 쉽게 말해서 여자 나이 40대는 생물학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바람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의 성적 욕구가 4배 높아지는 시기. 여자의 성욕이 평소보다 4배나 왕성해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는 바로 배란기랍니다. 배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났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잠자리한 횟수도 무려 4배나 높았답니다. 배란기 여성들의 성욕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태초부터 내려온 인간의 번식 본능 때문이에요. 자손을 번식시키려는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은 우리의 몸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신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거죠. 난자가 임신할 준비를 막 마친 배란기일 때 잠자리를 자주 해야 임신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성욕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여성이 성적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는 월경기 직전이었습니다. 월경 전에 성욕이 높은 건 여성의 임신 확률을 마지막까지 최대화하려는 본능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신을 하고 싶은 난자의 마지막 발악 같은 거죠. 하지만 실험에 따르면 여자의 성욕이 4배나 높아졌다고 한들 그게 곧 남자친구와 더 하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올 때 뉴멕시코 대학의 스티븐 갱스테드 교수는 54쌍의 커플들을 모집해 배란기 여성의 스킨십 욕구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먼저 스티븐 갱스테드 교수는 남자친구와 스킨십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물어봤죠. 갱스테드 교수는 여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들을 연구실에 데려가 각종 신체 부위 길이를 쟀습니다. 귀, 팔, 다리 길이 등등 무려 10군데를 말이에요. 갑자기 웬 길이를 쟀냐고요? 사실 교수는 남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파악하고 싶었답니다. 귀, 팔, 다리 등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거울에 비춘 것처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룰수록 더 건강하고 면역력이 뛰어난 유전자를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남자친구의 건강은 배란기 여성의 스킨십 욕구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아주 신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건강하고 몸이 대칭일수록 배란기 여성의 스킨십 욕구는 25%나 더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웠죠. 남자친구의 몸이 대칭이 아닐 때 배란기 여성의 스킨십 욕구는 오히려 25% 정도 더 떨어져 버렸답니다. 심지어 이들은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할 확률이 26%나 더 높아졌어요. 이 충격적인 현상은 배란기에만 나타났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의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더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상대를 찾게 됩니다. 아무리 연인과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배란기 때만큼은 유전자의 본능에 조정당하는 느낌이랄까요? 인간이 오직 본능에 따라 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니까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다면 연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당신뿐일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가 가장 바람피우기 쉬운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